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진학 중인 손경호입니다. 나의 고교 생활과 서울대 합격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예과를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수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으시죠? 입시 경쟁, 비교과의 스펙화, 이러한 막연한 상상에 정점을 찍어버린 예전에 종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까지 저도 참 많은 게 떠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그닥 긍정적인 키워드는 없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학창시절에 수시 전형을 준비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년간 활동했던 동아리의 단체 사진을 당시에 띄웠었는데요. 표정이 다들 참 밝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아리, 봉사, 친구들 참 즐거운 고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3년 내내 꾸준히 하던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을 나가기 위한 과학 키트를 자율 동아리 내에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직접 고안한 과학 키트를 항암병동 또는 그냥 아동병동에 아이들과 만들면서 그 안에 과학 원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이 별것 아닌 주기적 활동인 것 같아도 사실 준비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갈 활동에 대한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활동 피드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키트를 개발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을지도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점심시간을 이 사전연구 활동을 하는 데 썼습니다. 과학 키트를 활용한 부스 운영 등의 활동을 앞두고서는 저녁 시간이나 야자 시간까지 활동 준비에 썼습니다. 이렇게 해온 활동은 대학병원에서의 과학봉사 활동,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학 부스 운영 활동, 자원순환 활동, 벽화 활동 등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였을까요? 친구들, 학교 선생님분들 비롯해서 부모님까지 공부는 언제 하니? 공부가 우선이지 않겠냐?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활동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시 전형에서는 비교과 물론 중요하지만 교과 성적이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저는 활동을 준비하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특히 병원으로 가는 활동이 저는 항상 많이 기다려졌었는데요. 저희가 과학 키트를 만들면서 놀아주기만 하는데도 아이들 표정부터가 활동 전보다 훨씬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큰 힐링이었습니다. 병실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종일 답답해하고 표정도 대부분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라는 꿈에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을 때 내가 직접 환자를 치료하면서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 뿌듯함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에 의사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준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로에 대한 확신도 갖고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공부할 때 저는 활동 준비를 한 만큼 그 외의 시간에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끔 후배들 고민이나 얘기를 듣다 보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정말 공부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라면 안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활동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면 그 외의 시간의 공부를 배로 열심히 해서 시간을 메꿔가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교과 학습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은 여러분의 진정성과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일 수는 있어도 결코 기록을 위한 활동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사례들만 봐도 기록을 위한 활동을 한 학생들은 신기하게도 결과가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사촌동생도 많아서 아이들을 원래 좋아했고, 제가 좋아하는 과학으로 평소 손길에 닿지 못한 곳에 행복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서 제가 좋아하는 과학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보여주기 식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지속성 있는 저의 활동에서 진정성을 높게 평가받은 것이라고 서울대 입학사정관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은 그를 통해 느끼고 배운 점, 또 과정에서의 진정성과 그 지속성이 중요한 거지 활동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교내에서 하는 봉사활동 대부분은 환경정화활동일 텐데요. 교내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과학과 연계해서 자원순환 활동을 계획해서 3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이 또한 진정성과 지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공부법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공부법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공부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공부했을 때 제가 가장 결과가 좋았고 효율도 좋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체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대부분의 과목에서 체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나온 학교는 내신이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었습니다. 암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가 처음엔 참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암기라면 그래도 나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시중의 문제집을 최대한 많이 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지금부터 말씀드릴 순서대로 공부했던 것이 가장 결과도 좋고 효율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면 말이죠. 근데 내신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듣지 않아서 득볼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뜻이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될수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기가 쉽진 않지만 혹시 참여형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반드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든 아니면 선생님 질문에 답변을 하든 그 과정에서 얻어가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개념도 더욱 잘 정리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내 학습 활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과학은 실험을 자주 하려고 했습니다. 교과 개념을 이용하거나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 찾다 보면 꽤 많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실험을 다양하게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3학년 때 저는 화투가 너무 어려워서 기존의 암모니아 분수 실험을 교과 개념을 이용해서 앙금 분수로 바꿔 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교과 개념을 적용하고 융합한 실험을 직접 해보면 개념이 헷갈릴 때 오히려 실험을 떠올려서 바로잡기도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대망의 문제풀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암기가 아닌 과목들에서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분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어려운 수능 30번 문제까지 시원시원하게 풀리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개념을 아는 것 외에 뭐가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걸까? 정답은 개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교과 과정에서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문제를 공부할 때 해설지를 보더라도 문제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뜯어가며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어떤 교과 개념이 적용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풀고 또 풀기를 반복해서 개념의 적절한 적용을 몸에 익혔습니다. 이게 듣기만 하던 체화구나를 느끼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원한 해답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일체화라고 발표할 때 이중적으로 쏟으긴 했는데요. 개념을 익히는 것은 기본이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 문제풀이 방법을 체화한 후에 많은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방법이 노베이스 상태부터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었던 과목과 내가 일체화될 수 있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입시 전형 준비입니다. 입시 전형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전형이든 상관없이 학교를 다니는 기간 내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소서나 면접의 준비 같은 경우는 모든 내신이 마무리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간 해온 활동을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 대비에도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교내 학습 활동 또는 비교과 활동이 자소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도 동기, 과정, 어려웠던 점, 문제를 극복한 방법, 느낀 점, 보완할 점 등 다양하게 생각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소서를 준비 중이라면 각 항목에 어떤 활동이 들어가야 할지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몇 번 문항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흐름과 뼈대를 잡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자소서도 글쓰기다 보니까 개요가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시선과 마음으로 느낀 활동을 솔직담백하게 써서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비교과 활동과 학교 생활을 잘 알고 계시는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자기소개서 지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활동이 몇 번 문항에 들어가야 좋을지, 어휘 선택이나 문장 순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올바른지, 제한된 글자 수 내에서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전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쓴 글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문학 시간에 배운 표현 기법들로 기교 넘치는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내용을 전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학생들 대부분 어디서 본 건 있어서 그럴듯하게 글을 써내려가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표현 방법에만 치중해서 논리에 비약도 생기고 뭔가 엉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감 전까지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고치는 과정을 반복했는지를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소서 준비에 너무 빠져서 수능 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으니까 괜찮다 라는 말도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다른 학교와 독립적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다는 절대적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시를 대비하는 학생이라도 끝까지 수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더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쁜 1차 합격 소식을 듣고 바로 면접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수능 바로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예과 일반 전형 면접은 MMI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공개된 기출 문항을 보고 직접 답변을 해보면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출 문항을 보는 것은 어느 면접이든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MMI 면접은 정답이 정해진 문항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점적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근거를 최대한 주어진 지문 또는 배경 지식에서 찾는 연습도 꾸준히 했습니다. 또한 MMI 면접은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면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있다면 답변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대비할 때에는 이러한 지식들을 답변할 때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연습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면접을 본 선배들의 답변도 들어보면서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땠는지 제 답변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MMI 면접을 대비하는데 일주일은 좀 촉박하게 느껴지고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질문이나 또는 대비 방법, 팁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면접 학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MMI 면접뿐만 아니라 생기부 관련 또는 인성 관련 면접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다양한 예상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활동이나 진로에 대한 열정을 함께 엮어서 답변을 구상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면접을 하다 보면 바로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말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상황마다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장 가서 떨지 않도록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도 수차례 했습니다. 최종 단계의 면접까지 마치고 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각자 다양한 학년이 섞여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학년이시든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3 또는 고3 학부모님들 아직 기말고사 한 번 남았습니다. 새 학기 한 번 남았고요. 여러분을 어필을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라는 기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절대로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라는 후회는 하지 않도록 남은 시간 많으니까요. 참 흔한 교과서 대사 같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름길도 없고요. 남은 기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